안녕하세요. 원해사라입니다. 먼저 구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제가 이제 춘식국은, 그러니까 춘식국은 대표하면 칸나, 달리아, 글라디올라스, 캐는 방법, 그 다음에 캐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칸나는 캐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러 쪼개지는 말아라. 저장 중에 잘못하면 상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요. 왜 캐보니까 막 쪼개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토질에 따라 사질토인 경우에는 막 쪼개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쪼개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리아는 내년 봄에 꼭 보셔야 돼요. 왜? 눈이 없으면 다리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소용없으니까. 그 다음에 글라디라스는 제가 이제 많이 못 구해서 내년에 많이 구하면 다시 한번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식구근, 그러니까 춘식구근 있고 추식구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추식구근 하면은 되게 이제 튤립, 그 다음에 수선, 그 다음에 히아신스, 그에 이제 뭐 크로커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대표적으로는 튤립하고 수선하고 알리움. 요즘 얼마 전부터 이제 알리움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움이 구근 식물인데 그동안에는 값이 좀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싸가지고 화단에다 심고 화분에다 심고. 그러니까 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은 절화로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화분에 또는 화단에도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출입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터키가 이제 뭐 원래 이제 터키에서부터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네덜란드가 지금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봄 되면은 출입 축제, 그래서 유럽 지역에 있는 각 나라에서 출입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가지고 땅이 굉장히 척박해서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래서 네덜란드, 홀란드는 땅을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흙을 만들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특히 이제 구근 식물, 이제 추식구근, 주로 추식구근. 그러니까 출입은 거의 이제 네덜란드에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오래전부터 저도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수입을 한 걸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심었는데, 화단에 심고 화분에 심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수입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이제 에베랜드라든지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이나 길 화단에도 수입을 많이 심더라고요. 또 가정에도 많이 심고. 그래서 수입을 지금 언제 심느냐. 이제 빨리는 9월달 빨리 심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심는다고 빨리 개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으면 좀 늦게 심는 게 오히려 더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늘 아시죠? 우리나라 마늘 심을 때 심고 마늘 캘 때 캔다. 제가 강의할 때 꼭 얘기해요. 그럼 마늘을 언제 심는지도 모르고 언제 캐는지도 모르는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10월 달, 또 늦게는 11월 달, 얼기 전에 늦게는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 뭐 상중 하가 됐든지 10월 달 중순이라 해서 심으면 가장 뭐 알맞은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뭘 알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그러니까 알리움이고 뭐고 수선이고 뭐고 하여튼 출입 심을 때 10월 달에 전후해서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좀 들으세요. 그럼 출입을 오늘은 화단에 심는 것보다는 이제 화분에 심는, 그러니까 플라박스가 이제 화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심는 요령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출입이란 거는 여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구입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코스코 가면은 이게 그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다. 그럼 뒤에 다 영어로도 써 있고 다 써 있어요. 식재 관리미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사셔가지고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컬러로 색깔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입이 안에 이제 망에 있는데 되게 25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포장 해가지고 이게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싸요. 제가 이제
값 얘기는 못하고, 왜냐하면 파는 데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는 데마다 다른데, 저는 코스코나 요즘은 또 대체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하나 볼게요. 이렇게 껍질이 있어요. 껍질 있다고요. 되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거는 다 껍질 있어요. 껍질 뭐 뺏기질 않고.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게 껍질이 저절로 이렇게 뺏겨주고 뺏기지도 말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적은 숫자, 그렇게 많이 안 한 거는 이제 뺏겨서 심는 것도 좋고, 그럼 안 뺏기면 어떻게 되냐? 안 뺏긴다는 것은 상관없어요. 안 뺏기면 뭐 이 안에서 뭐 곰팡이가 들고 뭐 썩는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되게 보면은 보통 여태까지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뺏겨지는 걸 몰라도 거의 그냥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심었어요. 뺏긴 거나 심은 거나 별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썩고 뭐 병드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뺏기려고 고생하지 말고, 벗기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레. 여기가 이제 뿌리가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뿌리가 내리는 부분이요. 뿌리가 내리는 부분이라고. 대개 이제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여기서. 그럼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화분에 심을 때, 여기 네치분이거든요. 네치분에 옮겨 심는데, 되게 네치분인 경우에는 반 정도 흙을 채우고, 반 정도 채우세요. 흙을 반 정도 채우고, 제가 이제 이미 채웠어요. 흙을. 그럼 흙을 어떤 흙을 쓰냐면은, 이게 화단에다 심는 거지 원래 화분에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이제 밭이 있어가지고 60% 정도를, 70% 정도를 밭흙하고, 나머지 이제 퍼라이트, 하얀 퍼라이트라고, 하얀 거, 모래 대신 모래가 없으니까 퍼라이트라 이제 피트모스, 아니면은 배양토. 여러분들이 배양토라고 상토라고 해서 팔잖아요. 저는 상토를 사가지고 거기다 한 20-30%를 그래서 섞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그쪽 약간 무겁게 해서 이제 2개를 심어요. 2개를. 이렇게. 2개를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흙을 채우는 거예요. 흙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큰 분도 반 정도 흙을 채우고, 조금, 이거 5지분이거든요. 5지분. 이럴 경우에는 이제 3개 정도. 이 흙도 마찬가지예요. 밭흙에 한 60% 정도 되고, 일반 상토 한 40%, 30-40% 정도 해서 섞어서 제가 배합을 이미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흙을 덮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은 되게 어디야, 새치물에다 심겼어요. 새치물에다가. 이게 새치라는 것은 9cm일 얘기예요. 새치물에다 심는데 보세요. 바늘 묻은 게 아니라 살짝 해서 우위만 가릴 정도로, 흙이 우위만 가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화훼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추리립을 파는, 내년 봄에 화분에 심어서 파는 농가에서는 새치분에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제 뭐 얼마씩 받는데 되게 이제 하나요. 그러니까 바로 꽃대가 나오고 이렇게 물 주다 보면은 끝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많이 더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솔직히 화훼 농가에서는 소비자들이 사가서 이걸 뭐 내년에 다시 쓰든지 안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꽃 피는 걸 단순히 판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다시 쓰고 싶다 하면 그때는 이제 꽃 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대로 둬야 되죠. 그럼 추리립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얘를 심으면은, 잘 보세요. 얘를 심으면은 얘는 꽃 피고 난 다음에 없어져요. 나는 모고, 이게 모고라고 그래요. 나는
점점 태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새까맣게 형체만 남아요. 그래서 옆에 신구가 이렇게 신구가 새로운 구근이 내년에 필 신구가 옆에서 생긴다. 그리고 하나 두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더 작은 자구가 여러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년에 필 구근은 하나나 두 개, 이게 요 크기가 요 정도 크기 되는 크기가 하나나 두 개 생기고 나머지 조그만 게 생긴다. 그러니까 출입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캐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꽃이 피고 난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얘가 점점 소실이 되고 모고는 소실이 되고 새로운 구근이 이제 꽃 피고 나서 구근이 형성되는데, 꽃이 피고서 한 달 안에 꽃이 피고서 점점 얘는 태화되고 새로운 구근이 최소한도 한 달, 꽃 피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나야, 그러니까 대개 이제 4월 말이나 5월 달에 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캐야 돼요? 대개 6월 달. 6월 빠르면 상순 아니면 중하순. 그러니까 월별로 얘기하면은 가을에 심은 출입은 대개 6월 달. 6월 달에 마늘 캐잖아요. 6월 대개 15월 20일 경에, 그러니까 장마지기 전에 옛날에는 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근은 출입, 히아신스, 수선, 알리움 꽃 피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지나야 다음에 필 구근이 생긴다. 그러니까 히아신스 같은 거는 새로운 구근이 생기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히아신스나 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꽃 피고 났다고 해서 바로 자르면 안 된다. 이파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꽃은 자르되 줄기는 절대 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거야. 그대로 말로 들어. 그러니까 초식구근의 특징은 꽃하고 이파리가 마르도록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마르면서도 밑에서는 어떻게, 점점 마르면서도 밑에서는 어떻게 영양분을 만들어서 새로운 구근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은 신가 형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캐는 시기를 꼭 알아야 되고, 출입은 제가 이제 그 정도로 플라워 박스에 이제 여기다가 화단 대신 여기다가 심을 때는 되게 이 정도 크기는 반 정도 채우고, 반 정도 흙을 채우고, 되게 이 정도에 6개 정도 심으면 맞아. 6개 정도. 양쪽으로. 한쪽에 노란 거, 한쪽에 빨간 거. 아니면 뭐 분홍색에 뭐 빨간색을 하든지, 아니면 단일색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절대가 아니라 흙을 많이 채우지 말고 한 반 정도 채우고 출입을 놓고 그다음에 흙을 덮어라. 근데 조금 뭐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단이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이제 심는 거. 그러니까 출입도 무대기로 심는 게 한두 개, 한 너댓 개 심고, 그러니까 무대기로 너댓 개 심고, 그러니까 하나로 쭉 심는 것보다는 여러 개 심는 게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에 대해서, 출입은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선에 대해서, 수선은 미니수선, 꽃이 작은 게, 꽃대도 작고 꽃이 작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제가 집에 심었던 거, 요게 이제 수선이에요, 수선. 미니수선. 구근이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선 같은 경우는, 수선이나 얘들 가끔 그런 걸 묻더라고요. 백합도 지금 심냐고 그러는데, 백합은 지금 시중에 안 나오거든요. 백합은 만약에 화분에 조그만 화분에 심겨 있다면 큰 분에 옮기는 건 모르지만은 굳이 캘 필요가 없다. 다시 그러니까 화분에 있는 거는 혹시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되게 내년 봄에 시중에 봄에 팔아요. 지금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화단에 있는 거는 그대로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몇 번 얘기하지만 이파리가 지금도 파랗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둬요. 또 노랗게 마른 거는 마른 거대로 그대로 두고, 그럼 나중에 지가 알아서 팍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봄에 그냥 잡아 빼면 그대로 빠진다고요. 자, 수선도 굳이 화분에 있던 거나 화단에 있던 걸 캘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만약에 이제, 흙이 전번에 나빠서 흙을 바꿀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거 봄에 폈던 거 그대로 제가 놨더니 좀 따뜻한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찍으려고 따뜻한데 물 줬더니 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선은 이거 좀 큰 거요. 좀 큰 거요. 그 이제 두 개를 좀 따뜻한 데다 제가 며칠 놨더니 여기 싹이 나오는데,
싹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다 놔서 베란다에 추운데 저온을 추운데 그래서 저는 바깥에다 놓고서 낙엽을 덮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수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니 수석은 부근이 작고 요거는 커요. 요건 크다고요. 자, 요걸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수선은 구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아까 소실제 옆으로 늘어나는 거지 이게 구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선을 씻고 나서 몇 년 후에 보면 수선 무더기가 되는 이렇게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화분에 심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 정도 화분에 반 정도 흙을 넣고 반 정도 화분에 흙을 넣고 채운다. 이것도 역시 밭흙을 구할 수 없으면 그냥 배양토에다 심어도 상관없어요. 배양토. 그러니까 배양토다. 원래 이거는 약간 사질양토, 약간 모래끼가 있는, 출입도 너무 딱딱한 흙보다는 약간 모래끼가 있는. 그래서 보통 밭흙에다 심으면 돼요. 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심는 이건 화분보다는 이제 밭흙에다 심을 때, 그럼 어느 정도 깊이로 심느냐. 이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 구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한 뼘이라고 그래요. 한 뼘이 한 10 내지 12cm, 길게는 15cm. 너무 얕게 심는 것보다는 한 10cm, 보통 10cm 손으로 10cm, 12cm 정도로 묻으면 돼요. 너무 얕게 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꽃 피고 난 다음에 절대 바로 자르지 말아라. 그대로 마르게 둬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리움에 대해서. 알리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파하고 비슷해요. 대파. 그 꽃대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꽃이 피우는데, 그런 대로 그냥 뭐 멋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좀 이상하다, 좋아 같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알리움은 제가 심어보니까 이 화분, 이게 난분이잖아요. 난분. 여기다 심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화분에 심어도 좋은데, 내년에 한번 보세요. 여기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하고서 여기다 이제 이걸 심어요. 심어서 덮으면은 여기서 쭉 나오는 게, 그런 대로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대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난 죽어서 못 쓴다. 그럼 거기다 심으면 그런 대로 멋있게 장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화분에 심는 거는 너무 작은 화분에 심으면 안 돼요. 큰 분에, 최소한도 4치나 5치분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분에 심으면 어떻게 쓰러져요. 그래서 4치나 5치분 정도에 하나나 아니면 2개, 이게 5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분에다가 하나 정도 심는다. 그러니까 화단에 심는 거는 수선하고 똑같아요. 너무 얇게 심으면 안 돼요. 보통 우리들 한 뼘 하면은 12 내지 길게는 15cm, 한 12cm 정도에서 흙을 묻어라.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예요. 꽃대가 작은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이제 화분에 한 2개, 3개 심고, 큰 거는 하나만 심고. 그래서 오늘 초식 구근에 대해서 출입은 구근이 없어진다. 새로운 구근이 옆에서 생긴다. 그 다음에 쉰 거 말고 옆에 새끼는 그냥 버리지 말고 1년 다시 심으면은 내후년에는 개화 고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어떻게, 구근이라는 거는 다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출입도 큰 화단 넓은 데서 심는 경우에는 그냥 가루 없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럼 만약에 출입을 않겠다, 화단에서 않겠도 상관없어요.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냐. 6월 달에 캐가지고 줄기 있는 상태로 캐는 거예요. 줄기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로. 줄기 있는 상태로 뽑아서 말리면은 줄기가 어떻게 해. 가위로 자르지 말고, 가위로 꽃 여기를 밑에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말려서 음건하면은 줄기가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가위로 이렇게 뭐 꼭지 따듯이 따시지 말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진짜 거기에는 이제 양파망으로 해가지고 자기 집이 가장 서늘한 거. 왜? 되게 6, 7, 8월 달은 덥잖아요. 근데 얘가 그때 화분을 하는 거. 화분. 내년에 필 꽃눈이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우면은 어떻게 해요? 화분화가 제대로 안 되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출입해서 한 가지. 어디다 놓냐 하면 여러분들은 베란다에다 놓고, 그러니까 화분에 땅에다 심은 건 상관없고 화분에 심은 사람 베란다에다 놓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심고 나서 한 번 정도 물을, 처음에 심고 나서 물을 주고 안 준다. 아니면 심고 나서 전혀 안 준다. 근데 마늘이나 그다음에 감자나 고구마가 내년 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상자에 있는데 아니면 뭐 그런 데 있는데 봄 되니까 싹이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얘가 이제 빠른 환경에서는 1월달 아니면 2월달 되면 싹이 나와요. 좀 늦게는 3월달에. 2, 3월달에 저절로 지가 물을 안 줬는데 싹이 나온다. 그때 본격적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에. 이게 출입에서 이제 관리하는 요령이에요. 아까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피우려고 거실에 놓게 되면은 화는 분화되는데 도장을 하고, 햇빛 못 보니까 도장을 하고, 꽃이 현찮아요. 꽃 색깔도. 2, 3월 달까지는 물 주지 말고 싹 나오면 물을 줘라. 오늘은 출입 출입 수선, 그 다음에 알리움, 추식구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